자, 여러분, 진정한 이제 파이널 라운드죠. 3학년 거고요. 21년, 그러니까 22학년도 수능 대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6월 모평 한국사 풀이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빨리빨리 풀이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3학년 거인 만큼 여러분, 이 1, 2학년 거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보기 구성과 난이도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따가 풀이를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보기들을 집어넣어 놨어. 그럼 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밑줄 친 이 시대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러분 보면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고 비 오는 모양으로 나타냈지, 그지?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 1번. 간석기를 제작한 노인. 간석기, 그치? 돌로 만든 농기구들도 있었고요. 갈판, 갈돌, 곡식을 갈기도 했고요. 가락, 바퀴, 뼈바늘, 이렇게 원시수 공업에 종사하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 2번.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가는 농민. 철기죠. 근데 비파형 농검은 청동기. 그 다음에 은병. 여러분,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 고려 돈 알아두시라고 했죠.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액화폐권이에요. 우리 5만원권 같은 거.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을 구경하는 아이. 신라고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낼 리는 없겠지만 황룡사를 만든 것은 진흥왕식이고요. 그 다음에 구축목탑 만든 것은 선덕여왕식이에요.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지. 자, 답은 1번 넘어갈게요.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 이 사료는 고려사의 일부이네요. 고려 거고요. 이 기록에서 어떤 사실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어. 자, 과거가 있고 쌍기라는 학자가 있어. 쌍기라는 학자의 건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던 고려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 고려시대의 과거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승과 이렇게 있었고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다시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인들의, 군인들의, 무신들의 어떤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쌍기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광종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려의 4대 군주죠. 자, 1번.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고려 무신정권기예요. 무신정권기의 어떤 세력 기반 군사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은 이제 대몽항쟁기 가가지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쳐가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그치?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저항했던 삼별초. 구성은요, 좌별초, 우별초가 합해진 야별초에다가 몽골에서 돌아온 포로들, 신의군까지 해서 삼별초가 되는 거지. 자, 2번. 규장각을 운영하였다. 규장각은 조선 정조 때입니다, 여러분. 왕실 도서관. 자, 훈민정음 창제. 말할 것도 없어요. 세종. 그 다음에 유경공원. 여러분, 유경공원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거. 원산학사. 원산학사는 1883 사립이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1886. 근대식 최초의 공립교육기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공립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공립교육기관이에요. 유경공원. 여기는 선생님. 고종의 친구이자 선생님인 영어 선생님 헐버트가 있고요. 헐버트는 이제 그 세계지리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기도 했어요. 3인필지라고요. 그 다음에 무덤도 한국에 있어, 참고로.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답 5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참 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4번 같은 보기를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를 잘 모르겠어. 고려인데 무슨 유경공원이야 갑자기.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뒤에 있어.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비는 광개토 대왕을 기르기 위해서, 그럼 고구려겠죠. 그치? 이 비를 통해서 장수왕이 만든 거고, 천손의식, 하늘의 자손이다 이거야. 고구려는 연호 같은 것도 사용하면서 엄청난, 그치? 이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고구려니까 답은 2번입니다. 진대법이었고요. 이걸 안 적어놨구나. 쌤이 써줄게. 자, 고국천왕 시기에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춘대추나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이런 구율제도를 실시했었고요. 우사궁정벌은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에게 명해서 우상국, 지금 울릉도와 독도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국대전 반포한 것은 조선 성종 때고요. 쌍성총관부 공격 고려 공민왕,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우리 간도 지방의 어떤 영토 문제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고요. 조선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신라 불교인데요. 여기를 어렵게 내면 어렵죠, 여러분,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모의고사니까 뭐 괜찮아.
보면은 신라불교고 자장법사, 짜장법사, 짜잔! 우리 그 황룡사 구층목탑 건의했던 선덕여왕 때 호국불교의 성격을 볼 수 있다. 호국불교라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의미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와 아미타신앙. 원효하면 여러분 뭐 의상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의 대중화.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 저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걸 하면 누구나 어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일심 화쟁, 즉 종파 간의 화합을 말해서 싸우지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같은 책들도 이제 이 저서들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해초, 왕오, 천추국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상 대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밑에 볼까? 답이 썼네요. 의상, 화엄. 그치, 선생님 외우기 쉽게 알려줬잖아. 엄마가 화났다고. 왜 화났었어? 일즉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또 외우는 방법 뭐였어요, 여러분? 의상, 옷. 그죠? 엄마가 옷 입으라는 거 안 입으니까 엄마가 화났다라고 했었지. 그치? 이건 물론 그냥 암기 방법이고, 여러분. 화음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또 종파 간의 화합이에요.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부석사 창건과 관음신앙. 관음신앙이 뭐냐면, 우리 항상 그 관세음 보살을 외치죠, 여러분.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보살님이에요, 부처님. 그 다음에 진울, 그 다음에 의천. 묶어서 알아둡시다. 뭐 고려 불교 통합운동이에요. 그죠?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더 뒤에고요. 무신집권기고 선종 중심의 교정통합. 그 다음에 의천은 교정 중심의 선종통합이었다. 자, 진울은요 참선을 중시했고요. 그치? 누구나 수행하는 걸 중시했어.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 같은 사상들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천은 해동천태종, 끝말잇기 하시면 되죠. 의천천태종. 그 다음에 교리 연구를 중시했어.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 해석하는 거야. 병전 해석하는 거. 자, 그래서 교관 겸수, 배우고 수행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방법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동과 전민변정도가 고려고요. 이제 공민왕 때죠, 여러분. 개혁정치 과정에서 등장했던 전민변정도가. 그 다음에 묘청과 서경천도 운동. 역시나 고려입니다. 인종 때였고 개혁을 주장하던 서경파죠. 묘청과 정지상 같은 분들이 이제 이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을 했었고, 반대로 문벌귀족, 보수파, 개경파들은 개경에 머무르길 주장했었죠. 인종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낸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추밀원 부사를 지냈던 추밀원 체크해 두시고, 딸이 공녀로 선발되자 끝났네요. 그치? 원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대. 원간섭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고려고요. 골품제가 실시됐다. 신라 법흥왕 때 시행되었고요. 집강소, 이거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해야겠죠.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전주하역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폐정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요거는 조선 정조 때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문세족이 대농장을 확대했다. 여러분, 건문세족의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토 이상이에요. 산맥과 하천으로 이 자기의 토지를 구분해. 엄청나지? 그 다음에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향촌에서 지켜야 할 규약, 즉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집권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지방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자기들의 세력 기반인 향약, 서원과 향약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선영 밑줄 긋고, 그죠? 고려가 우리 거란과 접해 있으면서도 왜 송나라한테 사대하니? 그치?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압록강 안팎 우리의 영역인데 지금 여진이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너희랑 지금 뭔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여진을 커버해주지 않을래? 뭐였니, 여러분? 고려와 거란의 첫 번째 라운드. 그죠? 소선영과 서희의 외교 담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 결과 강동 6주, 압록강 동쪽에 6개의 땅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쵸? 그 다음에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 조선 고종, 여러분 우리 개화기에 나오는 신식군대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감이 조직되었다. 훈련도감은 조선의 중기가 넘어가면 이제 이 5위라고 하는 중앙군 시스템이 5군형 시스템으로 바뀌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훈련도감입니다. 자, 5군형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훈련도감, 직업군인으로서 급료를 받았다.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삼수병이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김강가가 멸망했다. 신라 법흥왕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서당 10정이 편성됐다. 구서당 10정은 여러분 언제 통신됩니다. 신문왕 때 중앙군이에요. 중앙군과 지방군. 구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그럼 여러분 여기 쌤이 잠깐 써놓은 건 뭐냐면, 이 거란과의 세 번째 라운드의 어떤 세 번 라운드, 그지? 3라운드의 이 전쟁 스토리죠. 간략하게 1라운드는 뭐였니? 이
소손영과 서희의 외교 담판 문제. 두 번째는 강조라고 하는 신하의 어떤 정변이 있었죠. 왕을 몰아내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거란이 또 공격을 해오게 되고 양규라는 장군이 흥화진에서 열심히 막다가 그치?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많이 맞고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인물이고 라운드 3, 그치? 이거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입니다.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배합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지만 결국은 귀주 벌판에서 물리치게 되죠. 그 다음에 7번 밑줄친 폐단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태조, 세종,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공납제도. 여러분, 자 일단 뭐에 대한 문제? 공납에 대한 문제. 공납은 뭔데요, 여러분? 곡물, 지역마다 어떤 특산물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중앙관청의 서리들은 고을로부터 곡물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을 납입하고는 박납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박납 대신 납부하는 거야. 자, 그 고을에 독촉하여 대가를 많이 징수했대. 군가에서도 고을의 곡물 납부를 막고 대신 납입하고는 여기도 밑줄 그을까? 대신 납입하고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곡물 가격 몇 배를 요구했대. 박납의 폐단이 생겨났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니? 국가에서는 그렇지 광해군 때 시행이 되죠. 쌀, 동전, 옷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걷어들여라. 뭐 말고? 곡물, 특산물 말고요. 그래서 이 어떤 징수 기준을 조세의 징수 기준을 호마다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꿔.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지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벽하게 시행되기까지 약 100여 년 정도 걸렸던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오케이? 1번. 우리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대동법. 전시과는 고려의 월급 제도입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가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수조권을 지급했던 전시과, 월급 제도. 3번, 공음전을 지급했다. 공음전은 고려에서 얘들아, 5품 이상의 신하들이나 혹은 뭐 공신들의 자손들, 친척들에게는 과거를 보지 않고 패스를 하게 해주던 음서와 세트네요. 그쵸? 설명이 산으로 갈 뻔했어. 그래서 이 음서와 똑같이 세트, 공음전은 세습이 되는 땅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직전법을 제정했다. 요거는 과전법 여러분 고려 말부터 시행돼가지고 경기 지역에 대한 토지를 전직관리와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어. 근데 지급하다 보니까 토지는 일정한데 받는 사람 많아지지. 그러면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직관리는 주지 않고 현직관리만 줍니다. 그게 바로 직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건원중보는 고려 우리 최초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성종 때 발행했던 건원중보. 자, 8번.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9곳의 서원입니다. 자, 주세붕이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서원은 조선시대 유학교육과 그 다음에 제사와 그 다음에 왕이 현판을 하사한 사액서원이라 그래. 알겠죠? 서적, 토지, 노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교육기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가는 썩어가게 만들어가는 아주 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조와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들을 혁파해 나가기 시작해. 자, 그러면은 1번 볼까? 불국사를 창건했다. 통일신라 김대성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팔관회를 개최했다. 고려 태조 왕건 때죠.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화기고 이제 어디에서? 방문국에서 발행했고 그치? 순한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여했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의 정치, 붕당 정치가 어떤 폐해를 가져갈 때,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날 때 영조와 대원군이 혁파해 나가는 모습. 그 다음 최씨무신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 이건 뭐 교정도감 될 수 있고 정방도 될 수 있고 삼별초도 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보기가 많네요. 그 다음 9번. 자,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 말해볼까? 라고 해서 자, 조선이 후금이 아니고 청입니다. 후금은 이제 정묘호란이 되겠죠.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청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던 병자호란 1636입니다. 자, 결국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고 삼전도에서 3배 구고들에 그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아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자식들과 아들들과 그 다음에 신하들은 인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병자호란에 대한 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1388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이겠죠? 그다음 3번 한산도에서 이거 외란이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 살수죠.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 이건 1920년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치? 시기가 아예 동떨어져 있어. 자, 그 다음 10번.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 문화원 시민 강좌래. 자, 19세기 이후 위정척사.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화파보다 위정척사를 잘 모르죠. 위정척사는 여러분 뜻부터 위정,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지. 바른 것은 성리학적 우리의 전통 질서를 말해. 우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은요. 뭐 서양과 관련된 뭐 종교,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을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강좌 주제 보자. 척화주전론을 역설한 이항로,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최익현, 제3강자. 여기는 이제 개화 반대, 그 다음에 뒤에는 의병운동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문제 굉장히 좋아. 자, 그래서 척화주전론, 1860년대에 서양 세력들은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병인박해, 제병남신 척합이라고 있었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척화주전론, 쳐들어오면 싸우자라는 의미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상 반대. 그 다음에 70년대는 여러분 항구가 열렸어. 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항구가 열려버렸지. 그치? 그래서 개항 반대를 주장했어. 외놈하고 양놈들은 같대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개화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그런 개화 정책들, 개화 기구들이 개화 정책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문화를 오픈하자의 반대입니다. 그럼 뭐니? 영남 지역의 유생들과 만인소로 올렸던 이만손. 그 다음에 뒤에 또 들어갈 거면 이제 을미, 을사, 정미로 가는 의병. 이렇게 되겠죠. 1번 성악 10도를 저술한 이왕. 조선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죠. 그 다음에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 요거는 고려 초기고요. 성종 때. 자, 유교적 사관을 제시한 김부식. 고려 중기 문벌교족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방금 말했고 답.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 조선 초기. 그죠? 우리 그 정도전. 이성계의 옆에서 나라를 잘 뭐라고 할까요? 메이킹했던 인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1번. 쌤이 말한 거 이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거. 말도 안 되는 보기를 넣어놨어. 왜 이러는지 몰라. 자, 봐봐. 그림은 궁극기무처. 이거 사파만 보고도 나중에 그냥 풀 수 있어.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게 궁극기무처 사파라는 걸 알아. 그럼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등장하면 여기 내신을 하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치? 을미개혁. 막 다 구분해야 되거든. 인물도. 그죠? 자, 국내부를 설치하고요. 왕권과, 그 다음에 왕의 일과, 그 다음에 궁궐의 사물을 이 뭐랄까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거제도 폐지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 허용, 그 다음에 연좌제 폐지 이런 봉건적인 질서들이 폐지가 되었던 게 여차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답은 방금 말했죠? 4번이고 자 1번 장용영을 설치했습니다. 조선 정조예요. 정조의 어떤 특수부대입니다. 경호부대. 영정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선 영조 때, 조선 인조 때 어떤 조세 부분에서 이제 최저 세율을 적용해줬던 거죠. 고정시켜서 한결당 4두. 그럼 금융실명제 이걸 왜 넣냐고 얘들아. 아니 이거 얘들아 나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건데 이걸 왜 넣을까 정말?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걸 왜 넣을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무슨 맥락인지도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 허용 답이고요. 4, 4, 5입 개헌안은 또 왜 들어가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사를 못하는 친구더라도 찍고 자지 않는 이상 3번이랑 5번은 아닌 거 정도는 알겠다. 안 그래? 응. 이게 의미가 있어? 여러분? 만약에 수능이라면?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 4, 4, 5입 개헌안 우리나라 얘들아 개헌이야. 2차 개헌을 말해요. 이승만 정부 때잖아. 그러니까 현대사를 왜 넣어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왜 이럴까? 약간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쌤이 이제 한국사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있잖아. 그냥 이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에 그냥 발등에다가 도끼를 꽂는 느낌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위종, 이상설, 이준. 그죠? 우리 헤이그 특사고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2차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가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어. 못하고 회의장 앞에서 연설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들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여생을 마감을 하시게 되죠. 자, 보면은 이번 보면 그러면 들어갈 거.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1907년에 있었으니까 이 사건이 자, 신미양은 1871년, 그 다음에 이모군란 1882년, 잘 안 보이니? 대한제국 1897년, 그 다음에 이 국권피탈 1910년, 여기 사이 들어가겠죠, 일단.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1926년, 만주사변 1931년. 그러니까 답은 여기지만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도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파 보고도 그냥 여러분 영조인 거 알 수 있고, 여기 굳이 여기 비워놓지 않아도 알죠. 자, 탕평비, 그 다음에 법전 속대전, 청계천 다시 사업한 준설사업,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 그 다음에 서원 정리, 그 다음에 탕평파 육성 등등 했던 것들이 바로 영조의 정책들이었고요. 이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었고 그의 아들 정조가 있었습니다. 영정조의 탕평정책. 자, 그러면은 답은 2번 균역법.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어. 두 필 내야 될 옷감을 한 필만 내게 해줬고요. 부족한 부분은 양반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한다거나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왕실에서 걷어들이던 세금을 이제 국고로 돌려서 쓰기도 했던 모습이 바로 영조 때입니다. 굉장히 깐깐했다 그래. 그 다음에 1번 노급을 폐지했다. 통신,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평양으로 천당해서 고구려 장수왕이죠.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 고려의 태조왕건입니다. 맞지? 이 호족들을 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문 1880 조선 고종 때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화 총괄기구.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선 주둔 헌병은 그러면 강점기인가 봐.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과 군사경찰을 관장한다. 치안 유지와 군사경찰 모두 한대. 헌병은요. 헌병 장교 그리고 뭐 준사관 하사 상등병에게는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을 하면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대 가면 이제 헌병이라고 안 하고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하더라고. 군사경찰이 일반 우리 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가 시행되고 있을 때, 그럼 답을 골라보면 3번이죠. 그래서 명목은 뭐니요, 그럼? 명목. 얘들이 이제 실시할 때 명목. 너희 조선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해 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뭐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고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성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날 1811 조선 순조 때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통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요건 여러분 우리 미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광복을 하고 나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거든. 근데 거기서 이 한반도를 최대 몇 년? 5년간 4개국 미, 영, 중, 소 네 나라가 신탁 통치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게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었고, 북부 북한 지방은 이제 북한 지방이란다. 좌익 세력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둘 다 이제 좌익 세력과 그다음에 우익 세력 둘 다 모두 반대를 했어. 하지만 좌익 세력은 나중에 신탁 통치의 찬성 의견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대한제국 시기고요. 백성들과 함께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지. 그치? 그 다음에 15번. 자,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자, 호적 공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을 받아보니 직업이 도한, 백정이라고 쓰여 있었대. 얘들아, 이미 신분제가 폐지된 것은 아까 문제에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심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진주 지역에서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자, 당백전 발행 계기를 알아본다. 당백전은 조선 고종 대영군 시기에 경복궁 중건하면서 발행했던 고액화폐예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은 아까 고려 무신집권기 최충원 때 어떤 중심 기구였죠.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한 목적. 보빙사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가게 돼요. 가서 뭐부터 하니? 깜짝 놀라죠. 일단 이 근대 문물들을 보고.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절부터 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결과를 파악한다. 이건 이제 미군정 시기에 정부 수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 이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치, 이 신탁통치의 찬성, 반대, 그치, 이런 어떤 단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찬성 반대 의견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16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자, 자료는 땡땡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치? 이 1919년 4월에 만들어지고요. 뭐 독립공채도 발행했었고, 그 다음에 연통제, 교통국을 설립해서 비밀 행정조직과 그 다음에 또 보고체계 같은 걸 갖췄던 게 바로 이 임시정부입니다. 1번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아까 신목도관과 함께 고려 귀족정치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조선 고종 시기에 2차 갑오개혁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한국에 열렸죠. 일본한테. 고종 때고요. 의정부 소사제 세종 때입니다. 의정 6조의 일을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5번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했다. 답입니다. 그 다음 17번 일제에 압수되었던 우리말 큰 사전을 되찾았다. 자 보면은 방대한 양의 경성역의 창고에서 여러분 그렇지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되었고요.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겠지. 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 그렇지 일제 경찰에 압수되어 3년 동안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말 얘들아 중요한 책이었어요. 자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미대에 대한 거죠. 여러분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교조신원운동을 추진했다. 요거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이 딱 터지기 직전에 배경할 때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했던 게 교조신원운동.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한제국의 빚 국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이제 명성황후가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5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자, 그 다음 18번. 자, 가나 연설이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요,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내각 책임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가 시행됐을 때는 한 번밖에 없어. 언제? 3차 개헌 시기인데요. 장면 내각이죠. 그죠? 장면 내각 시기. 그래서 이 장면은 총리였어. 상징적 대통령은 누구? 윤보선이었고요.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갔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나는 자 유신헌법에 따라 최초로 탄생된 제도의 하나가 지금 개막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야. 유신 10월 유신 72년 10월입니다. 그러면 한 60년에서 61년 사이부터 72년 한 10년간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요거는 여러분 노태우 정부예요. 1991년이고 상호 불가침 쳐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 요거 똑같아요, 여러분. 남북한 유엔 동시가요. 1991년.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를 펼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물꼬를 트게 됩니다. 7.4남북 공동성명. 이건 72년 7월 4일이에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에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했어, 최초로.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정부고요. 2007년이고 남북한의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보기 구성을 이렇게 해야지. 아까처럼 뭐 가보개혁 문제에다가 금융실명제랑 하나 뭐였니? 사사오입 변을 왜 집어넣냐고. 안 그래? 그것도 고3 문제에서 말이야. 고1 문제도 안 돼, 그런 거는. 자, 반성해야 돼, 정말 이거 출제자들. 자,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권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5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거 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켰던 제주 지역 같은 곳은 4.3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곳은 실시되지 못했어. 자, 그리고 이 국회는 2년 동안 활동되었고요.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국회. 그럼 1번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1920년 여러분 이 폐지되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일본 기업을 위한 신고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헌의육조. 이건 대한제국 시기에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조직해서 정부와 백성이 함께하는 단체였죠. 그래서 고종한테 6가지 건의안을 올립니다. 입헌 군주제 아니었죠. 그 다음에 대한국제. 역시나 대한제국 거고요. 1899년입니다. 이 대한제국의 모든 나라의 힘을 황제한테 집중하는 어떤 법이었어요. 국가총동원법 알아두라고 했죠, 여러분. 1938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물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에 만든 법이에요. 일단 반민족행위 처벌법 1948년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던 법이고 중간에 여러분 각종 많은 방해 공작과 그 다음에 친일 경찰의 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굉장히 현대사에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20번 마지막 문제. 자,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물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또 이한열 열사의 투쟁이 또 알려지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 결국은 넥타이 부대, 전국이, 5월 민주항쟁, 우리 5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광주라는 지역에서 조금은 더 특별하게 일어났던 것이라면 이 6월 민주항쟁 전국에서 결국은 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일어나서 결국은 전두환 정부가 막을 내리고 노태우 정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배경을 조사한다.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여러분. 한 30년 정도 되죠, 여러분. 노태우 때까지 하면은. 자, 4.13 호원 조치. 나는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바꾸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호헌, 헌법을 지키는 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9차 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었고 신채호 선생님이 쓴 거죠. 분화노동 운동은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우리 3.1운동 뒤에 나오는 우리 민족 두 번째 규모, 그렇지? 이 독립운동이었어요. 1929년 이 광주입니다. 그다음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45년 12월에 우리가 이 회의가 진행되었고 신탁통치안,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20개 또 풀이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보기들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름 좀 난이도를 갖춘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수능입니다. 그쵸, 여러분? 아무리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한들 이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이할게요. 끝!